안녕하세요. 국내 축구 현장 이슈 직접 취재해서 전해드립니다. 트랜스퍼 H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김성진입니다. 올 여름 K리그 이적 시장이 7월 15일을 끝으로 막을 내렸는데요. 전북 현대에 굉장히 많은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전북 현대를 오랫동안 또 전담 취재해왔던 김성진 기자이기 때문에 전북 사정에 정통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많은 이적들도 있긴 했지만 이적이 될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국가대표 골키퍼인 송범근 선수. 그렇죠. 그 외에 FA 선수들, 이제 연말에 풀린 선수들의 거취까지 많은 팬들이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이제 K리그도 국제 룰과 마찬가지로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이제 타구단과 협상이 가능하죠. 보스만 룰이라고 하죠. 이제 이게 적용이 되는데, 현재로서는 이제 전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FA가 될 예정인 선수들이 이제 이범수, 윤영선, 최봉경, 송범근 이렇게 선수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일단 송범근 선수, 특히 이제 주전 골키퍼인 송범근 선수에 대한 그 재계약이 거의 불투명한 상황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기억하기로도 예전에 이적설도 있었고, J리그 진출설도 있었고, 그로 인해서 조현우 선수를 사실 전북에 영입하려고 했었던 일도 있었잖아요. 송범근 선수가 좀 해외 진출에 좀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과거부터 좀 외국에서 뛰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이제 컸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이제 하반기까지만 이제 전북에서 뛰면은 이제 이적료 없이 외국을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요. 그래서 송범근 선수는 현재 이제 전북의 그 재계약보다는 이제 해외 진출 쪽으로 아직 어느 팀이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이제 과거를 보면은 이제 일본 쪽에서 좀 이제 송범근 선수도 일본 쪽을 뛰고 싶어 하고 또 일본 쪽에서도 이제 송범근 선수에 대한 이제 관심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쪽 위주로 해서 좀 알아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전북은 당연히 송범근 선수를 이제 붙잡고 싶어 하는데 재계약을 추진하려는 그 타이밍이 너무 늦어졌어요. 사실 이제 과거 사례를 보면 전북이 이제 늦어도 1년 전, 그러니까 이제 송범근 선수를 기준으로 보면은 지난해 한 여름 정도에는 재계약을 이제 완료를 하고 이제 주전급 선수는 그런 식으로 좀 미리미리 붙잡아두고 정리해야 될 선수면은 이제 이적료를 받고 팔기 위해서 이제 계약 기간이 1년이나 6개월 정도 남았을 때 송범근 선수를 예로 들자면 이제 지금 이제 이제 팔아야 되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이상하게 송범근 선수뿐만 아니라 이제 FA가 될 예정인 선수들을 재계약을 이제 추진하거나 이런 전혀 진행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냥 연말 돼서 이제 협상을 하면은 재계약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건지, 근데 선수들도 다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쉽지 않을 거라고 이제 다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선수단 운영 좀 약간 좀 부실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또 K리그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제 구단이 조금 갑의 위치에 좀 있다 보니까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협의해가지고 충분히 또 FA로 나가도 FA 보상금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구단이 주도권을 잡았지만 최근에 K리그는 이제 유럽과 마찬가지로 사실은 이제 계약 만료 1년 전에 이미 이제 재계약을 할지 말지에 대해 논의도 하고 조건도 얘기해서 6개월이 남은 시점에 선수가 절대적으로 유리해지기 때문에 이미 보낼 선수 보내고 남길 선수 남게 되고 혹은 이제 보낼 선수 보내기로 하면 그 1년 전에 이미 이적팀을 알아서 보내거나 최소한 반년 남았을 때는 거취를 결정해서 이적료를 남기잖아요. 근데 송범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굉장히 어린 나이에 데려왔고 지금 사실 대체할 만한 또 자원도 마땅치 않지 않습니까? 네, 지금 백업 골키퍼로 데려온 이범수 선수도 이제 연말에 계약이 만료되거든요. 물론 이제 이범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장 옵션이 있어서 양쪽이 이제 협의에 따라서는 그 연장 계약이 발동이 될 수는 있는데요. 송범근 선수가 이제 나간다고 하면은 이제 K리그 내에서 다른 팀에서 데려와야 되는데 현재 매물이라고 할 수 있는 선수가 없거든요. 대부분 이제 계약 기간들이 좀 남아 있고 또 전북 같은 팀은 이제 국가대표급 선수를 원하잖아요. 근데 사실 국가대표급 선수의 골키퍼를 우리가 이제 사실 꼽아보면은 몇 명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북이 이제 사실 이제 지금부터 또 급해진 거죠. 이제 송범근 선수를 어떻게든 이제 붙잡아야 되고 이제 연봉도 최고 대우 10억 이상의 최고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전북도 이제 그거를 이제 모르고 이제 놓치거나 타이밍을 놓친 보다기보다는 이제 또 고위층에서 조금 이거를 좀 실무진에서 지금 진행하려고 하니까 왜 벌써 재계약을 진행하려고 하냐. 오히려 이제 실무진을 좀 타박했다. 이런 말도 나오더라고요. 이제 사실 그러니까 실무진들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한 1년 정도 남았으니까 이제 재계약 준비를 이제 시작하고 이제 에이전트나 송범근 쪽과 이제 이야기를 좀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고위층에서 무마시키고 막고 했기 때문에 송범근 선수 입장이 더 유리해진 거죠. 만약 1년 전만
네, 협상이 들어갔으면 이제 그때는 이제 송범근 선수도 그렇게 이제 유리한 입장은 아니었으니까 이제 뭐 구단의 제안을 이제 받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고위층의 좀 잘못된 판단 하나가 지금 이제 주전 골키퍼를 이정료 1원도 못 받고 이제 다른 팀에 이제 뭐 내보내줄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뭐 당장 뭐 예를 들어보자면 송범근 같은 선수가 전북에서 나간다면 뭐 대전 하나시티즌의 김동준 선수가 또 다른 국가대표 자원으로 이제 2부 리그에 있는데 그렇죠. 1부 리그로 올라올 수도 있겠지만 뭐 올라오는 상황 속에서도 이제 데려오려고 한다면 적지 않은 이적료를 써야 돼요. 만약에 송범근 선수를 이적료를 받고 일본으로 보냈다면 사실 떠난다고 하더라도 그 돈으로 또 다른 선수를 그렇죠. 영입하면 되는데 지금은 사실 생으로 돈을 써야 될 수도 있다. 어떻게 뭐, 손해죠. 그렇죠. 이제 연말 작년 12월 정도쯤에 송범근 선수를 뭐 이적료 10억에 팔았다. 예. 그러면은 그 10억을 그대로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예를 들어서 뭐 김동준 선수에게 투입을 했다. 그렇게 하면은 사실 뭐 전북 입장에서 이제 손해 보는 건 없거든요.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기 때문에 이제 국가대표급을 이제 그대로 다시 보유를 하는 거고, 그래서 전력의 이런 이제 선수 운용이나 이런 보강 인앤아웃 측면에서는 이제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제 마이너스 효과가 될 가능성이 큰 거죠. 이제 이적료도 한 10억 뭐씩 줘야 되면서 이제 데려와야 되고, 또 거기에 맞춰서 또 연봉도 맞춰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뭐 판단 착오가 이런 지금 상황까지 오게 됐습니다. 게다가 이제 뭐 사실 올 시즌에 전북 현대를 둘러싼 뭐 각종 또 많은 소문들, 특히 이제 전반기에 워낙 또 성적이 안 좋다 보니까 안 좋으면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기 마련인데, 뭐 일각에서 뭐 김상식 감독이 조금 이제 지도력이 좀 아쉬워서 뭐 에이전트들이 네. 선수를 안 보내고 싶어 한다. 선수의 성장을 위해선 뭐 다른 팀을 좀 선호한다. 뭐 이런 또 소문들도 있었거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에서 그렇죠. 설명해드린 바가 있지만 또 다른 좀 또 이야기가 있다고요. 네, 사실 그거보다는 이제 구단에서 이제 에이전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부분이 좀 큰 것 같아요. 여러 뭐 요인들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거 같거든요. 예. 예. 이제 선수를 데리고 있는 에이전트들이 이제 선수의 이제 이적 계약을 하고 하면 이제 구단에서 이제 일정 부분의 이제 수수료를 받죠. 이제 그건 이제 보통 5에서 10% 정도의 수수료가 관리적으로 이제 지급을 하는데, 이제 국내 선수는 이제 5%, 이제 외국인 선수 같은 이제 10% 이내에서 이제 구단이 이제 에이전트에게 이제 지급을 하고는 것이 이제 일반적입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관리인데, 이제 그건 이제 계약 조건에 따라서 이제 좀 비율이 좀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근데 전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수료를 지급을 안 하거나 5% 보다 아닌 뭐 한 2%, 3% 좀 이제 좀 대폭 좀 이제 수수료를 이제 비율을 낮춰갖고 지급하려고 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 선수를 데리고 있는 에이전트 입장에서는 내가 돈을 벌지를 못하는데 전북에 좋은 선수를 넣어주고 싶은 마음이 안 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뭐 한준이라는 좋은 선수를 데리고 있는데 전북에서 한준이라는 선수를 영입을 하고 싶어서 뭐 이제 제안을 하면 이제 계약을 이제 에이전트 입장에서 이제 좋은 팀에 좋은 선수가 가능한 걸 원하니까 이제 그럼 계약을 이제 진행을 할 건데, 수수료를 다른 팀에서는 5% 혹은 뭐 조금 더 높게 줄 수도 있는데 전북은 그것보다도 안 준다고 하면은 과연 에이전트가 전북과 계약을 하고 싶은지, 그리고 만약에 계약을 했더라도 선수가 이 팀에서 계속 뛰게 재계약을 이제 추진을 할 것인지 이제 고민이 생기거든요. 오히려 이제 다른 구단에서 좀 더 수수료도 잘 챙겨주고 또 비슷한 이제 전북과 비슷한 레벨의 다른 팀에서 수수료도 잘 챙겨주고 한다면은 당연히 에이전트나 선수 입장에서 이제 그쪽으로 가고 싶은 게 당연한 마음일 테니까요. 그래서 전북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수수료를 좀 낮추려고 하는 부분이 이제 에이전트들에게 좀 이제 안 좋게 좀 받아들이게 되고, 이것이 이제 선수 공급에도 이제 많은 이제 차질을 빚고 있다. 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뭐 에이전트들이 뭐 일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수수료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뭐 잘못된 돈이 아니라 이적 과정에서 협상도 하고 그렇죠. 계약서도 챙기고 선수들을 대리해서 뭐 이야기도 하고 많은 조건들을 따지고 최종적인 그 법적인 효력을 갖는 또 문서까지도 이제 만들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기 때문인데, 물론 뭐 세계적으로도 뭐 이 비율 같은 것은 뭐 피파에서도 뭐 3% 정도를 얘기하기도 하고, 또 나라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선수에게 받는 경우, 구단에게 받는 경우 그렇죠. 다양한 경우들이 있는데, 그래도 사실은 이제 피파에서 3%를 얘기한 건 3%는 줘라, 좀 보장해줘라, 뭐 이런 느낌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보통 저희도 알기로는 5%에서 10% 정도 뭐 이렇게 좀 이제 거래에 따라서 뭐 그렇죠. 이제 받게 되는데, FM대로 빡빡하게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 조금 이런 것들이, 물론 뭐 전북이 뭐 횡포를 부린 것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이제 에이전트들 입장에서 비즈니스 하고 싶지 않은, 그렇게 뭐 썩 꺼려지는 좀 그런 분위기가 됐다. 사실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3%를 줘도 에이전트에게 떨어진 수수료가 커요. 액수가 액수가 워낙에 사실 크니까 이게 액수가 피파도 제한을 그렇죠. 한 거잖아요.
가령 뭐 연봉 100억인 선수의 3%와 연봉 1억인 선수의 3%는 수수료의 그 금액 차이가 크죠. 그렇죠. 네, 그거를 이제 알고 이제 비율 이제 그렇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전북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괄적으로 그냥 이렇게 낮추거나 안 주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계약을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에이전트들이 좀 이제 그런 면에서 좀 불쾌하거나 좀 마음이 좀 상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피파도 3%를 따로 법적으로 꼭 받아라라고 정해놓은 게 아니라 권고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가운데 사실은 그 권고안이 생기면 당연히 그 퍼센테이지는 거의 맞춰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요즘에 유럽 축구에서 많이 보실 거예요. 이적 시 아예 에이전트 커미션을 따로 금액을 협상해서 주고 있거든요. 애초에 뭐 통으로 꽤 큰 금액을, 물론 이제 큰 선수들에 대한 얘기지만, 그렇죠. 하지만 국내에 크지 않은 선수들, 해외에 크지 않은 선수들의 이적 거래에도 당연히 일을 한 대가, 수수료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빡빡하게 운영하면, 가뜩이나 지금 사실 뭐 국내 축구 이적 시장이 뭐 중국 시장까지 지금 거의 뭐 죽었고, 지금 해외 진출도 원활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는 정말 그 경기가 침체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북이 어떻게 보면 이제 에이전트들이 꺼리는 팀이 됐다라고 할 수 있겠지, 오히려 뭐 김상식 감독 때문이다, 이것은 뭐 전혀 좀 말이 안 되는 얘기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김상식 감독에 대한 좀 안 좋은 소문들이 많이 나오는 게, 뭐 고위층에서 김상식 감독을 좀 서포트해주거나 보호해주지 못하는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참 알아보니까 뭐 참 몇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였는데, 모라이스 감독 시절로 이제 올라가거든요. 2019년, 20년 요때인데, 이제 그때 이제 모라이스 감독이 이제 2년을 하고, 이제 지난해부터 이제 김상식 감독이 이제 전북을 이어서 이제 지도를 하고 있는데, 고위층이 모라이스 감독 시절에 좀 모라이스 감독을 불러놓고 이제 훈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이전에도 뭐 이렇게 좀 고위층이 좀 훈련에 대해서 좀 참관을 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당연히 봐야 되는 거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제 했다, 뭐 이야기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모라이스 감독 시절에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모라이스 감독이 당연히 불쾌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냥 예스맨처럼 움직였다고 해요. 그거 좀 의아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모라이스 감독이 그 2년 계약이었는데 연장을 하고 싶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고위층의 그 방침을 자기가 따르면은 당연히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여기서 한국에서 전북에서 조금 더 오랫동안 지내기 위해서 이제 고위층의 그런 방침을 좀 따른 그런 식으로 이제 행동을 했는데, 당연히 근데 이제 김상식 감독은 그게 당연히 말이 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모라이스 감독의 지시였으면 괜찮지만, 그렇죠. 모라이스 감독의 지시가 아니라 축구의 전문가가 아닌 고위층의 지시를 받아서 모라이스 감독이 지도를 하니까 김상식 코치 입장에서는 당시 이 감독이 왜 이런 지시를 할까라는 거를 또 봤을 때 이해가 안 됐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이제 김상식 감독은 이제 수석 코치였는데, 팀을 이제 또 이렇게 선수들을 묶어놓고 이끌어야 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맞지 않죠. 이게 뭐 김상식 감독뿐만 아니라 모두가 지금 이걸 보고 계신 모든 분이 똑같이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김상식 감독이 반대적인 이제 행동을 하니까 이제 고위층은 이제 당연히 이제 김상식 감독, 이제 그 당시 이제 코치 시절이 코치죠. 김상식 코치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이제 감정이 가질 수밖에 없고, 이제 이것이 이제 쌓이면서 현재까지 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 속에서 사실 뭐 김상식 당시 코치는 뭐 선수로서도 레전드였고,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런 루트를 거쳐서 전북의 감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 인물인데, 그 과정 속에 갑자기 또 감독을 또 안 시킨다면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또 그 전까지 성과를 잘 냈는데, 뭐 감독을 뭐 하지 말라는 또 법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어왔고, 또 감독이 돼서 뭐 어떤 우여곡절이 있다고 하더라도 또 우승을 했는데 뭐 감독상도 받았고, 또 경질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근데 문제는 이제 김상식 감독이 이제 올해로 이제 계약이 사실 만료가 되잖아요. 일단 계약이 2년에 이제 1년 연장 옵션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글쎄요, 뭐 우승을 하면 당연히 발동이 될 거라 생각은 저는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계약 주체가 어떻게 생각을 할지. 사실 이제 옵션이라는 것은 양자가 합의를 해야지 발동이 되는 거지, 뭐 일방적인 합의는 아니에요. 물론 그 옵션이라는 게 누가 주도적으로 발동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물론 계약에 따라 명시가 되어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구단이 사실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쉽지가 않거든요. 게다가 물론 우승을 했을 경우에는 뭐 어떤 그 주도권을 잡을 수도 있겠지만, 뭐 우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이런 분위기나 여론이나 뭐 이런 것들을 악화시켜 놓으면 사실 연장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반발이 없을 상황을 만들어 놨을 경우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좀 외부적으로 나온 잡음과 소문들은 이런 미운털이 좀 원인이 있지 않겠느냐. 현재까지로서는 김상식 감독에게는 썩 좋은 그런 상황은 아니다,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챔피언스리그 뭐 대구와의 경기가 지금 남겨
남겨져 있고, 하지만 그 경기, 그리고 이제 울산과의 우승 경쟁, K리그에서 이런 상황들, 이 결과가 굉장히 중요할 것 그렇죠. 같은데요. 만약에 이제 뭐 사실 이런 문제를 떠나서 무관이라면 뭐 감독 입장에서도 뭐 책임을 뭐 받아들일 수밖에 그렇죠. 없겠지만, 우승컵을 들어 올린다면 그래도 계속해서 이제 옵션을 네.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전북 현대에 대한 지금 뒷이야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봤는데요. 다음 편에서는 이용 선수가 이제 전북의 레전드라고 할 수 있는데 수원FC로 전격 이적을 했잖아요. 임대 이적을 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는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동아시안컵에 참가 중인 한국 대표팀의 소식까지 총정리해서 김성진 기자와 함께 취재한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도 정주행 부탁드립니다.